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스포르팅 대 볼로냐. 스포르팅 포르투갈 현재 1부 1위입니다. 스포르팅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강한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과 빠른 공격 전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최근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지만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핵심 공격수 트링캉은 빠른 돌파와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곤칼베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의 창의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요케레스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의 휠만드와 데바스트는 공수 조율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 미드필드와의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디오만데와 생쥐스트가 빠른 역습 차단에 집중해야 합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현재 1부 8위입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2대1로 제압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리그에서는 인터밀란, 로마, 엠폴리와 연이어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스트로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며 은도에와 퍼거슨이 측면과 중원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퍼거슨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베우케마와 루쿠미가 제공권에서 강하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풀백들이 공격 가담 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취약하다는 점은 스포르팅의 측면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포르팅은 홈에서 강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볼로냐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볼로냐의 수비진이 빠른 공격 전환에 약점을 보이고 있어 스포르팅의 트링캉과 요케레스의 조합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볼로냐도 카스트로와 퍼거슨을 활용한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만들겠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스포르팅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득점보다는 스포르팅이 신중한 경기 운영을 통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두 번째 경기 분석, 슈투트가르트 대 파리 생제르맹. 슈투트가르트 독일 현재 1부 4위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빠른 전개와 압박을 핵심 전술로 활용합니다. 최근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운다브와 데미로비치로 두 선수는 올 시즌 각각 10골과 8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피리이와 라르센이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스틸러와 카라조르가 중심을 잡으며 빌드업과 압박을 담당하지만 수비진의 불안정성이 문제입니다. 알다킬과 로널트 조합이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않아 PSG의 빠른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PSG 프랑스 현재 1부 1위입니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와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를 4대2로 제압하며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덴벨레, 바르콜라, 하무스가 활약 중이며 특히 바르콜라는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네베스와 비티냐가 경기 조율을 맡고 있으며 하키미와 멘데스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 공격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은 다소 불안하다. 마르키뇨스의 복귀 후 안정감을 찾고 있지만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무실점 경기가 없었다.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역습이 PSG의 수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SG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도 더 안정적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PSG의 속도와 결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PSG도 수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슈투트가르트가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PSG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슈투름 그라츠 대 라이프치히. 슈투름 그라츠 오스트리아 현재 1부 1위입니다. 슈투름 그라츠는 4-1-2-1-2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활용해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을 선호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아탈란타전 0대5 패배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키테이슈빌리는 팀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 수비에 차단될 경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백 조합인 아이유와 비트리이는 제공권에서 강점이 있지만 빠른 역습에 취약해 라이프치히의 공격진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현재 1부 5위입니다. 라이프치히는 4-2-2-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최근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스포르팅을 2대1로 꺾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펜다와 세스코는 빠른 스피드와 강한 결정력을 갖춘 듀오로 슈투름 그라치의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시몬스가 볼키핑과 패스를 통해 공격을 조율하며 오르반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이프치히는 전력상 슈투름 그라츠를 압도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슈투름 그라츠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라이프치히의 강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슈투름 그라츠의 수비 라인은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해 라이프치히의 공격진이 지속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크며 라이프치히가 2골 이상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인터 밀란 대 모나코. 인터 밀란 이탈리아 현재 1부 2위입니다. 인터 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간다. 올 시즌 홈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리그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진은 튀람과 마르티네스의 조합이 핵심이며 마르티네스는 최근 5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드필드는 차라노글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키타리안과 바렐라가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한다. 수비진은 바스토니, 데브리, 파바르로 구성된 백삼과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측면에서는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모나코 프랑스 현재 1부 3위입니다. 모나코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을 강화한 운영을 펼칩니다. 최근 에스턴 빌라를 1대0으로 잡으며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브릴 엠볼로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미나미노와 벤세기르가 이 선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인터 밀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수비진에서는 케러와 살리수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지만 최근 실점이 많아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제공권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인터 밀란의 세트피스 공략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 밀란은 홈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나코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을 노릴 전망이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터 밀란의 압박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신중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 밀란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5번째 경기 분석. 유벤투스 대 벤피카. 유벤투스 이탈리아 현재 1부 5위입니다. 유벤투스는 3-5-2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한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폴리전 1대2 패배와 챔피언스리그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밀리크의 부재로 인해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졌고 은방골라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곤살레스와 웨아의 측면 돌파가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원에서는 쿠프메이너르스와 로카텔리가 안정적인 조율을 담당하며 루이스가 공격 전개를 맡습니다. 수비진은 탄탄하지만 브레메르의 부재로 인해 제공권과 수비 리더십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피카 포르투갈 현재 1부 2위입니다. 벤피카는 4-2-3-1 전술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전 4대5 패배에서도 보였듯이 득점력은 강력하지만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큽니다. 최전방에서는 파블리디스와 셸데룹이 활약하며 악티르코글루가 측면에서 빠른 침투로 기회를 만듭니다. 특히 파블리디스는 최근 리그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며 꾸준한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미드필드는 루이스와 퀘키가 중원을 조율하지만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적인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오타멘디와 실바가 버티지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벤투스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강점이지만 득점력이 부족해 다득점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벤피카는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큽니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벤피카의 속도를 억제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결국 유벤투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6번째 경기 분석. 바르셀로나 대 아탈란타. 바르셀로나 스페인 현재 1부 3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4-3-3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골 이상 득점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토레스, 하피냐, 야말이 이선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야말은 최근 결정력이 상승하며 중요한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중원에서는 카사도와 가비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페드리의 부상 공백이 경기 운영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테어 슈테겐의 부재로 페냐가 대체 출전하며 마르티네즈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현재 1부 3위입니다. 아탈란타는 3-4-2-1 전형을 활용하며 이탈리아 특유의 전술적 유연성을 갖춘 팀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득점력이 높지만 수비적으로 운영할 때는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테기와 데 케텔라에르가 투톱을 이루며 사마르지치가 이선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미드필드는 더룬과 파살리치가 중심을 잡고 경기를 조율하며 더룬은 수비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톨로이와 콜라시나츠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는 역습을 활용해 바르셀로나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전망이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이 문제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다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바르셀로나가 홈 이점을 살려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7번째 경기 분석. 레드불 잘츠부르크 대 AT 마드리드.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현재 1부 5위입니다. 잘츠부르크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빠른 공격 전개와 높은 압박을 활용하는 팀이다. 그러나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 전 1대5 패, PSG 전 0대3 패배에서 대패하며 수비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도르켈레스와 다김가 나서지만 핵심 공격수 코나테의 부재로 인해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는 글루흐와 카팔도가 압박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창의적인 전개 능력은 부족합니다. 수비진에서는 바이도와 블랑크가 버티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현재 1부 2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강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챔스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을 잡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레가네스전처럼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는 모습도 보인다. 공격진은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가 호흡을 맞추며 특히 그리즈만은 리그와 챔스에서 꾸준한 폼을 유지 중이다. 미드필드는 요렌테, 데파울, 갤러거로 구성되며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특징이다. 수비는 히메네스와 랑글레가 중심을 잡고 몰리나와 리노가 측면을 책임진다. 다만 갈란의 결장으로 측면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츠부르크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적으로 아틀레티코의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조직적인 수비와 경험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경기 운영 면에서 잘츠부르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아틀레티코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8번째 경기 분석. 스타드 브레스트 대 레알 마드리드. 브레스트 프랑스 현재 1부 8위입니다. 브레스트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리옹전 2대1, 낭트전 2대1, 렌전 2대1 등을 연파하며 강팀 상대로도 저력을 보였지만 챔스 샤흐타르전 0대2 패배에서는 유럽 무대 경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진은 아조르케 발대, 시마로 구성되며 특히 아조르케는 제공권이 강해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존재합니다. 미드필드는 페르난데스, 카마라, 마그네티로 구성되며 활동량과 압박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 아마비, 로코, 하이다라, 르카디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현재 1부 1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와 높은 점유율을 활용하는 팀이다. 최근 슈퍼컵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잘츠부르크전과 리그 경기에서 완벽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공격진은 비니시우스 음바페, 로드리고로 구성된 유럽 최강 수준의 조합이며 개인 기량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는 발베르데, 벨링엄, 슈아메니로 구성되며 벨링엄은 중원에서 득점력을 발휘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수비진은 리디거, 알라바가 중심을 잡지만 밀리탕, 카르바할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뒷공간이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레스트는 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챔스에서 강팀을 상대할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큰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경기력 반등과 함께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고 있으며 브레스트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9번째 경기 분석. 디나모 자그레브 대 AC 밀란. 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현재 1부 3위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크로아티아 리그에서는 강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직전 아스널전에서도 수비가 무너졌으며 핵심 공격수 페트코비치가 부상으로 빠져 공격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바투리나와 쿨레노비치가 대체하지만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중원에서는 로그와 아데미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창의적인 패스 전개가 부족해 밀란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도 리스토프스키와 은마에가 중심을 잡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AC 밀란 이탈리아 현재 1부 7위입니다. AC 밀란은 4-3-3 전형을 선호하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로나를 1-0으로 잡으며 반등했지만 유벤투스전에서 공격력 부진이 드러났습니다. 레앙, 모라타, 레이네르스가 공격을 주도하며 특히 레앙은 개인 능력으로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로프터스 치크가 결장하면서 중원의 창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은 토모리와 가비아가 버티지만 에메르송이 빠지면서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과 밀란의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 보입니다. 반면 밀란은 전력상 우위에 있지만 공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부족한 것이 변수입니다. 결국 AC 밀란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